석전놀이를 구경하던 클레어 헤스는 재미삼아 한 편에 끼워서 다른 편으로 돌 하나를 던졌는데 하필 다른 편 석전꾼의 머리에 적중. 맞은 석전꾼은 머리가 터져서 뇌가 흘러나와 즉사했다. 고작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조선인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이게 문제가 안 될 리가 없잖아. 탄석차사. 날아온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명계로 데려가는 존재입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 석전놀이를 치열하게 했죠. 그걸 생각하면 이런 차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옛날에는 석전이라는 걸 했죠. 마을 대 마을로다가 돌 던지면서 싸우는 거야. 탄석차사가 있을 정도면 석전이 진짜 많았나 보다. 근데 석전이 강제였으면 진짜 너무 무섭겠다. 그냥 오징어 게임이잖아, 석전. 그러면 왕이 버리는 왕 혼자 VIP인 오징어 게임이잖아, 석전이. 석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는데? 석전, 한국의 민속놀이. 아니, 석전하는 모양이라는 그림인데 이게 왜 덴마크 거에 있어? 이게 왜 네 그림이야? 석전은 한민족의 민속놀이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 때는 정월 대보름이나 단오날에 했던 놀이다. 눈싸움과 비슷하지만 석전은 말 그대로 돌싸움으로 눈뭉치 대신 돌멩이를 던진다. 그러니까 전장에서의 피 튀기는 투석전을 민간인들이 한 것이다. 보통 인접한 두 마을끼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직접 마주보고 던지거나 아니면 지형지물을 활용해 상대편 마을까지 밀어붙여 점령하면 승리한다. 삼국시대 고구려 때부터 비슷한 풍습이 있었는데 뭔가 왜 했는가에 대한 거는 확실한 근거가 밝혀진 것이 없다라고 하네요. 뭐 주술적인 성격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도 있고. 근데 1345년 충목왕이 석전하는 거 금지시켰다는 기록이랑 1374년에 공민왕이 격구와 석전놀이를 금지시켰다는 기록. 이게 또 남아있네요. 특히 공민왕의 뒤를 이은 우왕은 석전 경기를 구경하는 것을 즐겼는데 이존성이라는 문신이 석전은 왕이 구경할 만한 게 아니라며 말리자 하급 관리를 시켜 그를 때리게 한 뒤 탄환을 쏘아 내쫓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존성 말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잖아요. 하루는 석전에서 돌을 잘 던지는 사람 몇 명을 불러 술과 몽둥이를 하사해 기계를 마음껏 발휘하게 하기도 했다. 고려 말의 문인 이색은 석전을 구경하며 느낀 소감을 시로 남긴 바 있다. 에? 무슨 시야? 석전에 바람 일고 전투 형세 완악도 해라. 높은 누각서 구보만 봐도 마음이 섬뜩하네. 이제는 백발이라 더욱 구경하고자 하려만 얼굴에 술 기운 오르던 그때가 기억나두나. 이분은 석전 재밌게 플레이하셨던 분이네. 석전 랭커셨나봐요, 이분. 왜냐, 살아남았으니까. 아무튼 이러한 석전 풍습은 조선 전기에도 여러 차례의 금지령을 겪으며 살아남아 구한 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에? 구한 말까지 갔다고? 근데 그게 있겠다. 중독성이 확실히 있긴 하겠다. 언제 목숨 걸고 싸움을 해. 아 근데 너 이건 아니잖아.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야. 너무 잔인한데? 석전을 보고 외국인이 쓴 글이 있어요. 재밌겠는데? 1902년 2월 8일자 그래픽지에 실린 석전 사파. 이야, 그 외국인이 쓴 글인데 석전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조선에 당도한 첫 해 동안에 나는 전통적인 편싸움, 즉 석전을 구경할 흥미롭고 미심쩍은 특권을 누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은 한 번만이라도 겪어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덜어 있었고 지혜롭고 박식한 여자들일지라도 언제나 앞으로 나서게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내가 입국 이후 몇 주가 흐른 뒤에 하루는 우리 집을 나와서 친구를 방문하고자 하는 길에 두 패로 나뉜 것으로 보이는 아주 소란스럽고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곳을 지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친구에게 이런 상황을 말하고 무슨 일인지를 물었더니 그것은 내가 목격했던 석전의 전초전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신랑은 나 혼자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아주 고맙게도 끝까지 바래다 주겠노라고 제안했다. 우리는 이내 돌과 던지는 무기가 우리 쪽으로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어느 조선인의 집에 대피하고자 뛰어가야만 했다. 하지만 요리조리 피하기와 되돌아가기를 반복하고 종종 담벼락 뒤로 우리들 몸을 숨기기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길모어 씨의 집에 당도하였는데 그때 뭔가 어수선하고 동요된 상태였으므로 나는 분명하게 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고 그리하여 현명하고 사려 깊은 여인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이분 여자분이었어? 몰랐네. 이 같은 종류의 일이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번은 우리들 중 성질이 급한 한 젊은 동포가 이 석전의 모습을 사진 찍으러 나갔다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어느 냉정한 미국인 한 사람이 최근에 호랑이를 사냥하기 직전에 그 카메라로 호랑이의 모습을 먼저 담았는데 그것에 그가 경쟁심을 느꼈던 것인지 우리들의 젊은 친구가 그 같은 시도를 했던 것이었다. 그는 곧 모든 던지는 무기들이 조준하는 대상물이 자기이며 이들 피에 굶주린 악당들이 완전히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불운하기도 하고 불법적인 것이었지만 유견발 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기에 지나치게 흥분하고 불안했던 그는 군중을 향해 총을 발사하고는 도망을 쳤다. 헐랭. 그가 쏜 총탄은 원주민 가운데 한 사람의 다리살을 파고 들어갔고 그가 쓰러지자 다들 그가 치명상을 입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정말로 양쪽 무리 모두의 분노가 가장 격렬한 형태로 완전히 얼어붙은 이 젊은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달아났고 군중들은 분노의 외침과 더불어 그를 추격했다. 카메라와 외투는 내팽개쳐지게 되었고 그는 미국 공사관의 대피소에 도달하기 위해 거의 1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달렸는데 간신히 이곳에 도착하니 헐떡거리고 탈진한 상태가 되었다. 그의 총을 맞은 피해자는 그다지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는데 그는 벌금을 물고 몇 주간의 투옥, 가장 엄한 견책, 그리고 이 나라를 떠나라는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모면하였다.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 1888년 조선에 파견되어 선교사 겸 재중원 위사로 활동한 그 여자분이시네요. 상투의 나라라는 글의 일부라고 합니다. 원제는 상투쟁이들과 함께한 15년, 조선에서의 삶. 야, 진짜 오래 있었다. 대단한데? 아니, 이 사람 있잖아요. 쫓긴 사람. 혼자 아포칼립토 찍었네. 아포칼립토 아시죠? 그 진짜 명작 영화인데 다른 마을 원주민한테 쫓기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 그런 영화거든요. 이거 읽으면서 아포칼립토 생각이 났어. 기술이 발달 안 돼 있으니까 원주민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좀 구제의 대상으로 봤겠지? 석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민속 놀이니까 좋게 볼 수도 있겠고 근데 또 너무 위험하니까 별로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 풍습이 적힌 한문 가사나 한시에 은근 석전 내용이 있음. 이게 다 했던 거구나. 약간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했던 서바이벌 있잖아요. 차 뒤에 다른 어른들 차 뒤에 숨어가지고 서바이벌 다 했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나? 학부생 때 한문 원문 읽으면서 했던 기억이 난다. 이거에 대한 거는 잘 모르죠, 우리들이. 세상에 잘 안 나왔던 것 같아. 이 민속놀이에 대한 거는. 왜냐? 너무 빡세니까. 만약에 오징어 게임에서 석전 다뤘으면 잘 됐을 수도 있겠는데? 너무 자극적이라? 석전의 의의 같은 걸 한번 좀 볼까요? 아까 채팅에도 나왔는데 자긍심이라든가 마을의 좀 그런 끈끈함을 유지해준다든가 그런 게 있다고는 들었어. 전쟁 준비도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 농민들이 싸우는 법은 쟁기라든가 이런 낫 같은 걸로 싸우든가 돌을 던지든가 하는 방법이니까 석전이 좀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되긴 했겠다. 일단은 놀이 취급, 총 같은 무기는 반칙이었던 듯하다. 요거 레전드인데요? 요거 레전드인데? 어찌나 과격한 놀이였던지 실제로 사람 몇 죽어나가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일예로 1903년 2월경 석전놀이를 구경하던 운산 금광의 미국인 직원 클레어 헤스는 재미삼아 한 편에 끼워서 다른 편으로 돌 하나를 던졌는데 하필 다른 편 석전꾼의 머리에 적중. 맞은 석전꾼은 머리가 터져서 뇌가 흘러나와 즉사했다. 클레어 헤스는 죽은 석전꾼의 가족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었지만 백성들 생각으로는 원래 석전놀이는 상대편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려고 돌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작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조선인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요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인이 했으니까 뭐라 하기 좀 뭐 할 거 아니에요. 괜히 미국인 건드렸다가 조져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린 괜찮아요 하고 뒤에서 우셨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안 될 리가 없잖아. 자, 아무튼 석전은 때로 권력자, 예를 들어 평소에 횡포를 부리던 지주나 수탈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아전 등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가 돌을 던지는 식으로 항의하는 민심의 표출구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마을 간에 벌어지는 일종의 모의전 같은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개투처럼 마을 간 이권 다툼의 전장이 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런 이권 다툼 성격의 석전이 벌어지면 투석구를 구비한 전문 석전꾼들을 고용해서 싸우기도 했다고. 오호. 이 부분은 좀 석전의 의의가 좀 있네요. 횡포를 부리는 지주나 탐관오리들 참교육해주는 용도로 사용이 될 때도 있었고 아니면 모의전, 전쟁 준비 같은 의미도 있고
제가 뭐 이거 석전이 별로다 아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기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해해보려고 노력 중. 근데 석전이 왜 발생을 했을까? 그것도 진짜 궁금하다. 언제부터 한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부산 분들 얘기할 때, 경상도 분들 얘기할 때, 막 다른 지역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들 싸우는 거 아니까 이러잖아. 근데 부산이나 뭐 경상도 분들은 싸우는 거 아니야, 싸우는 거 아니야 하잖아. 그런 것처럼 처음에 진짜로 돌로 싸우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야, 너희 뭐해?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 노는 거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재밌겠다 나도 껴줘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놀이의 형태로 발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게 진짜 그 스포츠 경기의 느낌으로 많이 했구나. 이 스포츠는 상무적인 요소가 강했던 초창기 조선 왕실에서도 인기가 있어서 태종 이방원은 중병에 걸려 앓아 누워있다가도 석전 경기가 열린다 하면 벌떡 일어나서 구경 갔고 태조 또한 석전을 좋아했다. 세종의 경우 처음에는 지원했지만 아무래도 유교를 국시로 삼는 국가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싸움을 즐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하여 결국 금지했는데 이런 와중에 양녕대군의 아들들이 몰래 석전을 벌이다가 사람을 죽여 귀양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제전 형식의 석전 경기는 계속했다. 어렵네요. 어려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네. 경우년에 외를 정벌할 때에 돌을 잘 던지는 자를 선봉으로 삼았더니 적군이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실제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어.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서 금지가 계속 됐던 거겠죠. 석전이 재밌었을 거 아니야. 도파민 많이 돌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부활시키고 석전을 또 안 좋게 본 임금들은 또 그거를 또 금지시키고 부활시키고 금지시키고 부활시키고 금지시키고. 아니 조선시대에 석전으로 가장 유명했던 고장은 안동, 김해, 평양 세 곳으로 개중 안동의 석전꾼들은 기록에 이르기를 맨손으로 짱돌을 던지는 것도 모자라 아예 작정하고 사람 죽이는 데 쓰는 전쟁용 줄팔매, 그러니까 투석구로 돌을 날렸다고 한다. 숙련자가 쓰는 투석구는 조약돌조차 시속 140km의 속도로 발사해 중갑옷을 입은 상대도 한 방에 골절시킬 수 있는 흉악한 물건인 만큼 당연히 전투력이 엄청났다. 이건 진짜 전쟁 시뮬레이션이구나. 안동 석전꾼들은 특히 중무장하여 근접전에 능한 외인들을 잘 때려잡았는데 삼포 외란 때 제포에 운거한 왜구가 가리개와 방패를 설치하고 조선 광군의 화살을 막으면서 버텼으나 안동 현지 주민들을 데려와서 돌팔매질을 시키니 모조리 개박살 났다고 한다. 야, 해냈구나. 석전에 보람이 있구나. 또한 임진왜란 때는 중령 방면 방어를 명받은 경상좌 방어사 성은길이 긴급 소집한 안동 석전꾼들로 안동에 접근하던 일본군 2군 성견대를 격퇴해 사흘 이상의 시간을 벌고 초조해진 가토 기요마사가 길을 바꿔 1군이 통과한 조령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석전과 비슷한 행위를 하는 전통들을 세계 각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이탈리아에서는 오렌지를 던지고 일본에서도 돌로 던지고 남아메리카 엘살바도르에는 불덩이 던지기 축제가 있다. 17세기에 악령이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 거라 믿으며 역으로 산을 향해 불을 던지며 저항하던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러면 산불 나잖아 이러면. 아무튼 여기까지 석전이었다. 재밌네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석전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초중고 교육과정에도 없고 배울 일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빡센 풍습이잖아? 빡센 놀이고 뭔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놀이니까 이게 있었다는 사실을 굳이 이렇게 널리 퍼뜨릴 이유는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석전 언급이 많이 없었던 건가? 저 성인 돼서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석전이라는 거를. 근데 그렇다기에는 조조잡기 놀이, 탁총 놀이, 탑돌이 다 모르긴 해. 아무튼 석전 정말 강력한 임팩트가 강한 놀이였다. 석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